네, 안녕하십니까, 박 대표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페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살펴볼 텐데 오늘 정규 장에서 페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장이 전반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움직임이 나왔던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특히나 시가총액에 걸맞지 않게 굉장히 덩치가 있는 종목이 이렇게 멋지게 시가총액이 9천억대 종목이 급등하면서 1조 1천억이 돼버린 그런 하루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또 그 외에도 여러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일단 페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미국의 IRA 법안 그것도 있고, 또 추가로 유럽판 IRA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보시면 핵심 원자재법에 대한 수혜가 페배터리 업체들이 관련된 업체들이 받을 수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최근에 나와주면서 주가가 뭐 부각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여기 나와 있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약간 특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안 볼 거고 나머지 종목들만 좀 볼 것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도 아니죠, 좀 며칠 됐는데 공매도가 지금 뭐 손절을 하고 있다, 뭐 손절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최근에 그렇게 손절하는데 공매도가 더 달라붙었다가 또 당하고 뭐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는 측면도 분명 존재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공매도의 무덤이 된 종목으로서 어떻게 보면 정말 수급적으로 그렇게 밀어 올려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요 수혜가 기대된 분야, 여기에는 배터리 생산할 때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통해 추천 원자재가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이 되고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겠는데, 코스모 화학도 역시 뭐 폐배터리 관련성이 있고, 그리고 또 추가로 성일하이텍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세빛캠, 그 다음에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을 인수한 IS 동서라는 기업도 있고, 그리고 장중에 조금 부각된 스맥이라는 종목도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하게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약간의 특수성이 있는 에코프로를 제외하고 본다면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오늘 가장 강했던 코스모 화학, 그 다음에 성일하이텍, 세빛캠, IS 동서 정도로 축약해서 네 종목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 특히나 멋진 모습 보여준 게, 여기 앞에 고점이 있어요. 고점이 있고, 물론 이때 강력하게 매도가 쏟아지면서 떨어진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미끄러졌다가 올라가고, 여기서 충분하게 막히고 요렇게 해서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다 뚫어 올리면서 고가를 만들어냈고, 연봉으로 보면은 역사적인 신고가까지는 아닙니다만, 지금 보시면 거의 뭐 연봉으로 보면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월봉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역사적 신고가에 뭐 준하는 뭐 그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봉을 좀 더 크게 보면은 현재 지금 이러한 지금 좀 더 보면 이런 시기에서 과거 보시면 2001년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최근 2001년을 제외하고 한 20몇 년도 만에 어떻게 보면 최고가를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역사적 신고가만큼이나 의미가 있는 그런 흐름의 가격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 기간 동안 화폐 가치가 떨어진 부분들은 분명 존재를 하고, 또 유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그런 거죠. 결국에 유동성 확대됨에 따라서 과거의 주가보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주가가 높아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흐름이기도 합니다만서도, 어쨌든 그렇지 못한 종목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이러한 흐름을 멋지게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와서 부담된다, 뭐 그런 관점도 분명 작용하고 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 이 흐름을 누가 만들어냈냐라고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다 달라붙으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산다고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닙니다만, 급등이 이렇게 나오는데도 매수가 달려붙었고, 또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또 달려붙었다라고도 표현을 해볼 수 있겠죠. 시총이 있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고, 분봉으로 보면은 현재 주가가 여기서 횡보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이 구간이 중요하고, 또 올라치면서 요 정도 구간 33,000원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 그리고 중간에 한 요 정도에 대한 부분도 캔들이 꽤 겹친 요 구간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라는 거 포인트 우리가 잡아볼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서 추후에 조정줄 때 한번 살펴보자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들도 가볍게 보면은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앞에 매물이 공간이 좀 많이 열려있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앞에 매물이 좀 있다라는 거, 그래서 14만원에 대한 부분 확실하게 안착하고선
15만원 한번 건드려주고서 또 뚫고 하면서 신고가 만들어내는지 여부 체크를 해봐야겠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 또 추가로 세비캠의 경우는 이렇게 쭉 빠졌다. 거의 주가가 쭉 올랐다가 완전 방치가 되면서 그냥 쭉 미끄러졌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이 구간에서 특별하게 중간에 매물을 막 만들면서 반등 시도하고 막 어떻게 보면 뭔가 꼼짝거리면서 액션을 취하다가 망가지는 흐름이 아니라, 물론 요 구간은 조금 그렇긴 해요. 하지만 그냥 쭉 미끄러졌기 때문에 악성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겠고, 그런 매물도 이런 위쪽 구간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리고 지금 120 이동평선 새로 생겼는데 여기 한번 헤딩하는 흐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여지도 존재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로 IS 동서 같은 경우는 제가 페베터리 기업으로 좀 새롭게 탈바꿈한 거 관련해서 그 인수 당시에 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고 좀 주목해보자라고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당시가 여기였죠. 여기 이후에 계속적으로 주가 어느 정도 고가놀이성 행보를 하다가 한번 레벨업하고 다시 밀렸다가 오늘 양봉인데, 여기서 이렇게 한번 추가로 뻗으면서 요 고점을 갱신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게 좀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고, 아무래도 그 부분은 이 업체가 기본적으로 건설 분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재 부동산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주가 탄력을 주는데 조금 거슬리면서 방해가 된 측면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연기금이 최근에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오늘도 매수가 들어왔다. 지금 보시면 지금 이야기하는 종목들의 특징이 세비캠 같은 경우는 수량이 적긴 합니다만 연기금이 모두 다 들어왔어요. 오늘 연기금이 전반적으로 매수를 해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연기금이 지난번에 LG 에너지 솔루션 정말 강제로 주가를 끌어올렸던 측면도 있었잖아요. 물론 패시브 자금으로서 지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와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었기도 합니다만, 이 구간에서 연기금 굉장히 끌어올리면서 주가를 만들어냈던 측면이 있었는데, 그러한 흐름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2차 전지 내에서 페베터리 쪽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약간의 의심과 희망도 가져볼 만한 부분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스모 화학 중심으로 그리고 성일하이텍, 세비캠, 그 다음에 IS 동서 페베터리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목을 하고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 20년 동안의 그런 20년 중에 가장 최고의 고가를 만들어냈다는 것도 인지를 하면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무섭다라는 관점보다는 그만큼 많이 올라올 정도 힘이 좋았다라는 약간은 거꾸로도 아니죠. 이렇게 신고가 종목을 보는 게 아무래도 초보자 입장에서는 어렵고 고민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오히려 좀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도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주가가 막 떨어지고 있는 거 저점 잡으려는 무리한 시도보다 차라리 확실하게 신고가 간 종목을 밀릴 때 한번 잡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또 그렇게 했을 때 효율이 좋은 케이스들이 많다. 이게 통계적으로도 신고가 종목이 나오면, 일정 기간에 신고가가 발생하면 한 3주 내에 최소한의 어느 정도 시세는 나오는 케이스가 통계적으로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가 종목을 무시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또 특히나 수급까지 좋으니까 잘 바라보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음봉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가장 좀 안 좋은 케이스가 될 거고, 시가가 만약에 오늘 종가보다도 밑에서 시작해서 밀려버리면 좀 재미없게 이렇게 밀려서 가는 흐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시가 살짝 떠주고 움직임이 단봉으로 나온다든지 그러면서 조정을 주다가 돌려주는 흐름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분봉에 대한 부분도 체크하면서 살펴보자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을 입장할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중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또 무료 공개 추천주 진행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 대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